추천하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절대로 다독가도 아니고 책에 대해서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한 명의 학생이 내가 좋았다, 읽어서 참 좋았다 하는 책을 추천하는 그런 가벼운 영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할 책은 이렇게 5권의 책인데요. 이 중에서 4권은 사회과학 분야 책이에요. 하나는 클라우디아 골딘 경제학자 교수님의 커리어 그리고 가정이고요. 다음은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인 노리나 허츠 작가님의 고립의 시대. 그리고 이 2개는 아동가족 관련된 책인데요. 하나는 김희경 작가님의 이상한 정상가족, 그리고 이거는 김지혜 작가님의 가족학군입니다. 이렇게 해서 4권이 사회과학 분야 책이고요. 마지막으로 소설을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서머신 봄의 달과 유펜스, 이렇게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그 책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저만의 독서 팁 같은 거를 짧게 하나 공유하자면, 저는 절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안 읽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성인이 돼서 책을 읽는 습관 내지는 책을 읽는 것에 대한 흥미가 생긴 케이스인데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냐면, 제가 이제 석박사를 하면서 저는 제 전공이 정말 너무 흥미롭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죠. 제가 아동가족 전공인데 그거 관련된 내용은 뭐를 읽어도 재밌고 뭐를 봐도 재밌어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논문을 읽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논문을 읽다 보면 그거 관련된 책도 찾아보고 싶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논문을 쓰신 교수님이 혹시 쓰신 책도 있나? 이런 식으로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그래서 저는 사회과학 분야 책을 많이 읽게 됐고, 사회과학 분야 책 중에서도 내 전공이랑 관련된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그렇게 그냥 내가 좋아하는 주제로 시작해서 점점 그냥 책이라는 것 자체에 관심을 붙이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 책 읽는 습관이 없어 하시는 분은 뭐가 됐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관련된 책을 그냥 한 권 사서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여행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림이 많은 요리책일 수도 있고 그냥 뭐든 상관없으니까 좋아하는 주제로 선택을 해서 시작하는 습관을 들여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책 소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데 이번에는 책 소개라서 어제 이렇게 대본도 썼거든요. 그래서 좀 살짝 이렇게 봤다 봤다 할 수도 있어요. 네, 여튼 첫 번째 책은 이 커리어 그리고 가정입니다. 이거는 2023년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신 하버드대 경제학과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제가 경제학은 사실 아예 문외한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 읽는데 시간도 좀 오래 걸렸어요. 여기 그래프도 많고 표 같은 것도 있어서 절대 쉽게 빠르게 읽히는 책은 아닌데, 그래도 이거가 좋았던 이유는 제가 성별 임금 격차에 조금 관심이 있어요. 이전에 그거를 다룬 다큐멘터리를 재밌게 본 적이 있어서 이 책뿐만 아니라 그 클라우디아 골딘 학자님께서 성별 임금 격차에 연구를 많이 하신 교수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소득 격차라는 게 동일한 노동에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발생하는 거를 단순히 딱 그런 수치적인 거를 소득 격차라고 생각했는데, 이 교수님께서는 이제 그거를 커리어 격차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세요. 근데 이게 남녀 간의 소득 격차가 커리어의 격차다라는 주장인데요. 설명을 하자면 남녀가 대부분 사회 초년생 때는 동일선상에서 커리어를 시작을 하고 소득도 꽤나 비슷한 수준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가정을 이루고 출산과 양육이 시작이 되면서 그 격차가 명백히 차이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아이를 키우게 되고 가정이 있게 되면 남녀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비슷한 기회가 주어져도 거기서 좀 상이한 선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선택은 언제나 대부분 여성의 커리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남녀 간 커리어의 격차가 발생하고 이 커리어의 격차가 소득 격차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는 그
그 커리어의 격차가 소득 격차의 큰 틀이 된다는 얘기를. 죄송해요, 제가 커피를 시켜서. 근데 무튼 그런 내용의 책인데 제가 몰랐던 부분? 근데 사실 어렴풋이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겠구나. 가정을 이루면 아무래도 여성이 아직까지는 가정에 좀 더 집중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서 커리어상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을까라고 어렴풋이 추측을 했던 부분이 여기 이제 뭐 선행 연구들이나 판례도 나와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객관적인 증거로 이게 증명을 해주니까 되게 좀 시야가 트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읽었지만 저의 관점을 좀 확장시켜준 책이라 저는 좋게 읽고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사회과학 분야 책인데 너무 뒤늦게 말씀드리는 거긴 한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책은 사회과학 분야 책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사회과학 분야 책을 좋아해서 이것도 고립의 시대, 로리나 허츠라는 경제학자분의 책인데요. 이거는 경제학자분이 쓰신 거지만 굉장히 사회과학적인 내용의 책이에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청소년 고립감에 대한 연구를 할 때 좀 연구 아이디어도 얻고 관련한 좀 내용을 찾아보고 싶어서 샀던 책인데요. 초연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왜 더 외롭고 갈수록 더 고립해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찾는 책이에요. 고립이라는 키워드를 딱 중간에 놓고 정치적 극단주의나 아니면 정치적 양극화되는 현상들, 그리고 아동 청소년들이 요새 언어나 의사소통 문제가 좀 더 많아졌잖아요. 그런 문제, 그리고 소셜미디어, AI 같이 엄청 사회 전반에 걸친 다양한 현상이나 문제들을 고립이라는 키워드로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정치적 양극화도 우리는 갈수록 더 고립되기 때문에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한 구절을 읽어드리는 게 아마 더 좋을 것 같아서 읽어드리자면, 그 오픈 플랜식 사무실 있잖아요. 그 오픈 플랜식 사무실이 이제 직원들 간의 소통이나 협업을 더 원활하게 하고 직원들끼리 이제 사귀는 장을 만들어서 더 친밀한 사무 분위기를 만들자 하는 게 이제 오픈 플랜식 사무실인데요. 이 책에서는 오픈 플랜식 사무실 노동자도 남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알면 행동이 달라진다. 사무실은 이제 항상 남들에게 관찰당하는 무대가 되어버려서 항상 연기를 해야 하고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인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기진맥진하게 되고 소외감이 든다. 우리의 아바타가 이제 현실 세계에서도 열심히 우리를 위해 일하는 셈이다. 직원들이 더 효율적으로 협업하고 사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오픈 플랜식 사무실의 공간을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 연결되고 소통할 수 있게 만드는 이 모든 사회적 노력이 역으로 우리를 고립되게 만든다, 더 소외감이 들게 만든다 라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예시로 계속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이 작가분의, 저자분의 지적이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행 연구들, 뭐 판례들 이런 거를 다 이제 근거를 들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말 저는 재밌고 좋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추천합니다. 이번에는 가족 관련된 책인데요. 제가 전공이 아동 가족이다 보니까 이런 쪽 관련한 책은 많이 읽고 그리고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책 2권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상한 정상가족이에요. 여가부 차관 지내시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지내신 김희경 작가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정상가족, 그 남녀 이성 부부가 만나서 자녀를 출산하는 그 정상가족이라는 어떤 사회적 정의, 규범에 대한 내용을 좀 지적하는 그런 책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다문화 가정, 한부모 가정, 입양 가정 이런 다양한 우리가 소위 비정상 가족이라고 이전에는 어떤 그런 시선으로 바라봤던 가정에 대한 내용도 조명을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아동학대라든지 아니면은 여성의 독방 육아라든지 그리고 뭐 체벌적 훈육 이런 다양한 내용을 또 같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혹시 가족 관련된 내용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그거와 엮인 어떤 사회적 문제들에도 나는 좀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이라면 무조건 흥미롭게 읽으실 책입니다.
저는 이 책에서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이 체벌적 훈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게 왜 흥미로웠냐면 당연히 훈육할 때 체벌하면 안 되지 라고 말은 그렇게 하고 제 스스로도 계속 하면 안 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내면의 저 깊은 곳에는 나도 맞으면서 컸는데 뭐 하고 맞아야 정신 차리지 라고 생각하는 게 좀 내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서 그 내용을 다룬 챕터를 방대하지만 제가 그거를 축약해서 읽어드리면 부모의 훈육적 체벌은 의도가 선하기 때문에 신체의 온전성 및 인간 존엄성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사실상 부모 중심, 성인 중심의 해석일 뿐이다. 체벌은 아이에게 단 하나의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바로 체벌이 언제라도 반복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타인에 대한 반복적 폭력은 나는 언제든 당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권위주의적 메시지. 그렇게 함으로 상대를 침묵시키고 상대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때리는 사람의 목소리를 상대에게 인식시키려는 시도이다. 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도 되게 방대해요. 3장에 걸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체벌적 훈육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그거를 읽고 진짜 진심으로 이제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체벌적 훈육은 아이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는 게 그 전에 그런 거 관련한 논문도 되게 많이 읽었었어요. 이제 그냥 아이 가볍게 엉덩이 때리는 체벌적 훈육이 한 6, 7세 돼서 아이의 발달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논문도 많이 봤었는데 그런 논문들에서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거든요. 아무리 가벼운 체벌적 훈육이어도 아동의 발달에 좋지 않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거의 일관되게 나오는데 그게 이렇게 논문에 딱딱한 글씨랑 표, 그래프 이런 걸로 보는 것보다 뭔가 이 작가님의 문체로 읽는 게 되게 마음에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처럼 혹시 아동가족 관련된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정말 추천합니다. 다음은 가족 각본입니다. 이 책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재밌게 읽어서 동생한테 지난 겨울인가 줬어요. 이거 언니 인생책 중에 하나니까 읽어라. 근데 아마 뭐 어딘가에 잘 있겠죠, 책이? 동생이 안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너무 소개하고 싶어서 교보문고에 가서 급하게 새 책을 하나 샀어요. 원래 제가 책 읽으면서 밑줄 치고 포스트잇을 막 이렇게 붙여놓는 스타일이라 이 책에도 엄청 많이 돼 있었는데 뭐 어딘가에 잘 남아져 있겠죠? 동생이 잘 보관하고 있겠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지금 제가 재밌게 읽었던 구절이나 그런 거는 지금 찾기가 어려운데 이 책은 이 뒷면에 나와 있는 소개를 조금 읽어드리는 것만으로도 어떤 책인지 감이 오실 것 같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듯이 우리 삶을 장악해온 가족 제도를 추적한다. 우리의 인생은 왜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가? 왜 결혼을 하면 출산을 하는 게 당연하고 결혼을 하지 않으면 출산을 하면 안 되는가? 부와 모가 양육하지 않은 가족은 왜 어쩔 수 없이 불행한가? 한국 사회를 규율하는 이 견고한 가족 각본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렇게 묻는다. 이제 우리 가족 각본을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게 이 책 뒤에 이제 써있는 설명글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음에 바로 이어서 이 책의 첫 장 제목이 이 책을 정의해요. 이 책의 첫 장 제목이 뭐냐면 왜 며느리가 남자면 안 될까? 이게 이 책의 첫 장의 제목이에요. 여기서 딱 이 책이 어떤 책일지 감이 오시지 않나요? 이 책은 아까 이 이상한 정상가족이랑 좀 궤를 같이 하는데 우리가 정상가족이라고 흔히 생각하는 이성의 남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이 책에서는 각본에 짜여진 가족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각본에서 벗어난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왜 그들을 그렇게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들이 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차별이나 불평등을 겪어야 하는가, 가족은 그냥 가족이다라는 이 각본에서 벗어나자라는 얘기를 하는 책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이 개인적으로 제가 갖고 있는 가족 가치관과 좀 맥을 같이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흥미롭고 좋게 읽었고, 그리고 이 책이 어떻게 보면 좀 정치적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느끼지 않았고 진짜 좋게 읽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무튼 이 책은 제가 오늘 소개한 이 4권의 책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책이다 보니까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추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설을 그래도 하나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달과 육펜스 너무 고전 명작이라 조금 민망한데요. 제가 소설도 신작 발간은 잘 안 읽고 세계문학 전집을 도장 깨기 하듯이 읽거든요. 이거 세계문학 전집 38번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38번 서머신 놈의 달과 육펜스. 이거는 그 화가 폴 고갱의 삶을 스트링랜드라는 화가로 변형을 해서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하게 살던 40대 금융인이 자기의 이 현실의 삶을 다 버리고 예술가가 되는 그 내용을, 그 일대기를 다룬 책이에요. 근데 이거 사실 읽은 지 너무 오래됐고, 이것도 한 4년 전쯤에 남자친구한테 빌려줬는데 이제 행방을 알 수가 없어요. 실종이 되었어요, 그 책이. 그래서 이것도 지금 교보문 먹어서 급하게 하나 더 사왔는데, 저도 사온 김에 다시 읽으려고 하거든요. 이 책은 내용은 사실 그냥 그 일대기였다라는 거 외에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너무 재밌게 읽었다는 인상은 뚜렷해요. 이 책이 제가 세계문학 전집에서 제일 빠져들듯이 읽은 책인 것 같아요. 이거를 가장 재밌게 읽었고, 이 제목이 달과 육펜스인데 달과 육펜스의 뜻을 많은 학자들이 유추하기로는 달이 그림, 예술 이런 거고 육펜스가 현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서머신 붐이 1956년도에 편지에서 당신이 땅에 떨어진 육펜스에 집착한다면 하늘을 볼 수 없다. 그래서 달을 놓치게 된다라는 내용을 썼었대요. 그래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그림의 세계이자 꿈인 달, 그리고 물질적, 현실적 문제인 육펜스, 이 두 개를 의미하는 제목을 쓴 것 같다라고 학자들이 유추를 하는데 실제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그냥 재밌게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다, 나 고전 명작 하나 읽어봐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술가적 기질이 굉장히 없어서 그런 그 예술가의 삶을 되게 궁금해하고 호기심 있고 약간 동경하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진짜 찐 예술가, 아티스트의 삶 이런 거를 엿보는 느낌이라서 더 재밌게 읽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것도 추천합니다. 멈춰서 너와 내 가난